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이제 7월 달 됐는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플랜을 짜야 될지 굉장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거를 구입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할 텐데요. 양극화, 그 다음에 옥석을 가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향후의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 축으로 묶인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등포 지역에 대한 분석 자료인데 일단 먼저 보실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3도심과 7광역 중심, 그다음에 12지역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등포 여의도와 그다음 도심과 강남, 도심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모든 게 대부분의 인프라가 좀 구축된 그런 동네다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여의도도 마찬가지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주거 환경이 아직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핵 중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 아마 영등포 쪽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5가지로 서부권,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5가지를 분류를 해서 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3핵 말고도 7개의 부도심과 12개의 지역 중심, 그 다음에 53개의 지구 중심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준공업지를 뜻합니다. 예전에는 준공업 지역은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 공장을 지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서울에 주택이 모자르지 공장이 모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은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의 준공업지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례 개정이 2008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쪽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도 굉장히 더 많이 부여를 하면서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 중에서 준공업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영등포구가 되겠고요. 서울시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준공업 지역의 개발로서 가장 수혜를 입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자세히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뭐 2호선과 5호선과 9호선이 지금 지나가는 게 바로 영등포라서 교통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의도서부터 아래쪽 물레동으로 내려가고 그 중간에 이제 영등포가 있는데 앞서 그 아나운서님께서 언급하셨듯 타임스퀘어라든가 옆에 백화점이나 영등포역 민자 역사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영등포 뉴타운과 그 일대 주변 공구상 같은 것들도 전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뭐 상업지역을 만든다. 경인도변 일대 영등포 역사권 쪽을 개발한다. 전략적인 재생, 핀테크 듀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활력 있는 가로도성과 삼각지 상권 특화시키고 서남권의 창조문화발전소를 조성하겠다 등등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의도서부터 이 물레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전체를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 주변 일대까지도 지금 집가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타임스퀘어의 이제 야경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등포 하게 되면 아직까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 공장이 많고 좀 지저분하다 이런 이미지들인데 사실상 이렇게 변모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만 변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구로 공단이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화 돼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변모를 했죠. 영등포가 그런 식으로 변해갈 거고 그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집가의 상승을 동반할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의도의 모습인데요. 여의도도 사실은 이미지는 완전히 틀리지만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인데 여의도는 지금 이번에 또 박원순 시장께서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럼 여의도 지역은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바로 옆에 있는 입지인 영등포도 아무래도 집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름폭이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의도보다 영등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가격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영등포 뉴타운의 모습입니다. 이제 일부 지역, 이제 우리 아크로타워스퀘어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완공돼서 분양가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주변의 다른 것들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길 뉴타운의 모습입니다. 신길 뉴타운도 상당히 큰 규모고 이게 다 완공이 됐을 때는 거의 2만 세대 가까운 상당히 큰 규모로 변모가 되는데요. 물론 완공된 것도 있고요. 또 추진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추진이 잘 되는 편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7호선이라든가 위쪽에 1호선, 그 다음에 이제 신안산선, 향후에 신안산선 등등 교통이 여러 개가 지나가게 되고 또 이제 중간에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지어지게 되게 되면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생활 환경의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재개발 지역인데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니까 가격이 뭐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렇듯이 영등포구가 갖고 있는 입지의 장점이 굉장히 큰데 다만 주거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을 갖고 있는 거다. 즉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도상으로 보시더라도 여의도나 영등포,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등포와 여의도는 사실 붙어 있는 거죠. 다리 하나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건데 가격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의도의 가격은 근데 지금보다도 더 뛸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아래쪽도 역시 집가의 상승을 동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